흐름을 잡는 게 나쁘다라고만 뭐 이렇게 호도하는 게 아니라 이 학생들이 자기 조절력이 잘 갖춰져 있어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내신을 잘한다는 게 아니라 이러한 이렇게 올인하는 어떤 화목토 뭐 월수금 뭐 12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막 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이렇게 영어도 못하고 뭐 다른 거는 이렇게 채우고 막 벽돌로 막 쌓아놓고 이렇게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어디에 비중을 얼마만큼씩 에너지 비중을 더 가면서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애랑 그냥 이렇게 꽉 차여져 있는 시간표에서 막 허둥지둥하면서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애는 분명히 차이가 나와요. 나중에 했을 때. 사실은 저는 예비 중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자기 조절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건 누구도 가르쳐 줄 수가 없잖아요. 아이들 스스로가 내가 어디가 부족한 것 같다는 얘기를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이 잘 안 돼요. 고등수학의 응용력. 아까 그러면 이거 5대 문제집 다 풀란 얘기냐. 미적분원. 이거 진도를 끝까지 나가라는 거냐. 아니 이렇게 다 생각을 하면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고3도 아니고 다 이거에 올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끝지점이 이렇게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그래 우리가 선행에만 올인한다면 미적분원이 아니라 기하 벡터까지 두 번 볼 수 있는 커리가 나오지만 여기에 어느 정도 여기에 어느 정도의 포션을 두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진도는 여기까지 가는 것이 맞다. 그리고 선행을 쭉 먼저 빼고 나서 수학의 응용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고 이렇게 따라오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따라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여기까지 나가는 것이 맞다. 세 번째, 만약에 경시와 고난도의 경험이 필요한데 학생들에게 있어서 지금 현실적인 상황에서 학생이 만약에 여기에 올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이게 지금 어렵다. 만약에 어려울 경우에 그러면 예비 중2나 예비 중3의 시점에서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한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다른 길들을 찾아보는 게 맞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조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집에 가실 때 드리고는 갈게요. 다른 의미 때문에 민사수경 데뷔반을 저희 학원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민사수경 처음 데뷔반 하고 했을 때 저희 반 4명 했어요. 작년에 딱 4명. 물론 한 명 하나하고 한 명 저기 민사고하고 한 명 민사고 쳐서 떨어졌지만 한 명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은 대원외고 영어과 갔지만 이거는 민사수경이랑 전혀 관련 없어요. 민사수경에서 뭘 나왔든지 얘네들이 그런 데를 가는 거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도 신뢰 있는 그 부모님들은 그런 얘기 했어요. 어머님들이 요구하는 바는 뭐냐면 이 경험을 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도 그게 맞다고. 왜냐? 민사수경 제가 여기에 표현도 나왔지만 민사수경이 민사고 합격생이 민사고 정원이 165명입니다. 민사고가 2.3대 1 정도 되면 400명 정도가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민사수경은 보통 1000명 정도가 지원합니다. 그럼 이제 생각할 수 있죠. 민사고 가려는 애들은 민사수경 친다 치고 외국에서 지원한 애들은 민사수경 보지도 않는데 일단 그 애들이 다 한다고 치고 나머지 600명 애들은 도대체 이걸 왜 보냐. KMO도 아니고 한 학교가 주관하는 시험을 왜 치냐. 이 애들이 다 대부분 다 뭐냐면 단순히 그냥 특목고 가고 싶다는 커리를 쫓아가서 막 이렇게 하는 애들이 아니라 이 넥스트에 분명히 이런 게 필요한데 그동안에 그런 경우 못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 정리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민사수경반이 굉장히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시도 이 민사수경 같은 걸 준비하려고 하면 중학교 3학년 때밖에 준비를 못해요. 중3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내신 관리도 해야 되고 경시까지 다 하기가 정말로 더 쉽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중학교 가기 전에 이런 경험을 해야 된다면 그때밖에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민사수경 봐야 되는 애들은 뭐냐면 2학년 때까지 특목고 로드맵을 밟아왔고 그리고 그 정도의 어느 정도의 내신의 조절력이 있는 애들이 민사수경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점검이 됐으니까. 그래서 특목고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애들이 보는 게 맞고 만약에 1, 2학년 때 내신이 막 춤을 췄어요. 그리고 일반고를 가기로도 확정을 했어요. 그럴 때 애들이 어차피 중학교 3학년에 그 시간을 이렇게 조절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민사수경 보는 게 맞아요. 하지만 제일 안 좋은 결과가 뭐냐면 내신은 안 좋고
특목고는 가고 싶고 준비는 안 되었는데 이것까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사수경이 합격에 보장을 하는 도구도 아닌데 하게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이제 조금 더 어머님들에게 머리를 복잡하게 제가 좀 만들었었는데 이 세 가지 다 해야 된다니까 이건 도대체 어떻게 설계를 하며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 괜찮아요. 얘에 대해서 설계에 대한 예시는 3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어머님들 얼굴을 보면서 아 빨리 3번부터 안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 했습니다. 3번을 먼저 하겠습니다. 3번에서 자 이에 대한 설계를 간다고 했을 때 자 이에서 이제 1번은 솔직히 얘기하면 뭐냐면 역사안이 주제였어요. 그러면 3번은 뭐냐면 지금부터 어떻게 구성할까고 2번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건 그러면 중등에서 이 과정들을 뭘로 채울 거냐에 대한 내용이 2번인 거예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강의를 결론을 내린다면 그럼 이 로드맵을 잡을 때 제가 여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비 중일, 예비 중이, 예비 중3을 잡았는데 예비 중1과 예비 중2에 A, B, C 이렇게 놨다가 예전에 또 어머님들이 다 A 진도가 제일 좋은 줄만 알고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가나다로 잡았어요. 그렇게 잡았고 자 예를 들어서 예비 중1의 나진도를 따르는 애라면 뭐냐면 지금 개정수학 1 선행을 시작하는 애들이죠. 선행하고 개정 1, 2까지 나간 다음에 심화를 받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어머님들께 간략하게 얘기를 드리면 몇 가지 뒤로 돌아올 수 있는 지점이 있는데 그 지점은 2번에서 얘기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얘기를 드려요. 자, 중등 수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에 수학 1, 2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미적분을 비롯한 넥스트 커리가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오면 안 된다는 게 이 지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있어서 기본이 됐으면 심화 또는 응용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일로 넘어가시면 좋겠다. 혹은 제일 안 되는 욕심들이 뭐냐면 구나에 대한 부분이에요. 구가만 맞히면 개정수원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패스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대부분 다. 그럼 이 시점에서 해야 될 내용이 1, 2, 3, 4가 됩니다. 선행 나가야 되고요. 중등 심화해야 되고요. 분화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시 기초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가 평가납니다. 왜냐면 학생들이 2개까지는 듀얼로 이렇게 공부할 줄 몰라도 제가 경험을 하면서 느끼는데 트리플 진도는 정말 나가기 힘들어요. 학생들. 3가지를 하자라는 게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뭐 9가 나가면서 분화도 하고 8가나 심화도 하고 막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진짜 어렵습니다. 물론 이런 건 있어요. 고등수원을 중등수학이 기본이 다 마무리돼서 분화까지 다 됐어요. 그리고 고등수원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걸 하면서 얘가 한 박자 정도 늦게 따라와서 중등 심화와 고등수원을 같이 하는 거나 이런 정도는 제가 괜찮아요. 근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전혀 이쪽에 심화를 다 빼지 않고 진도를 달리고 달려가네요. 그게 안 된다고 얘기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고등수일리에서 왜 제가 한 번 끊었냐. 고등수일과 고등수위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기본이 있고 심화가 있을 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본 먼저 하고 심화하고 다시 기본 먼저 하고 심화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아니면 수2까지 기본으로 뺀 다음에 다시 심화를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둘 다 장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제일 선호하지 않는 게 이렇게까지 간 다음에 여기에 심화를 들어오는 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여기 장벽과 여기 장벽 안에서 이렇게 갈 거냐 이렇게 갈 거냐 뭘 2번째 넥스트 커리로 할 거냐는 건 학생의 상황에 맞게 다르게 짜도 되는데 이 지점을 생각하셔라 라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나진도부터 여기 예비 중일 나진도부터 애들이 진도를 쭉 나갔어요. 쭉 나가면 개정수학 1, 2 심화까지 나가기 때문에 예비 중위에서 나진도를 타는 게 아니에요. 가진도로 올라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걸 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어머님들이 이걸 또 하면 선생님 나진도는 없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꼭 나와요. 왜냐면 저는 둘이에는 다진도는 아닌데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가진도 위에는 없나요? 분명히 제가 듣기로는 가진도보다 더 빨리 나가 있는 애들도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다 하세요. 아니 그걸 모르고 안 적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만약에 막 5개의 길들을 다 적어놓으면은요, 진짜 이거는 설계를 막 섞어버리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그냥 이렇게 3개를 그냥 놓은 거예요. 이 3개를 놓은 건 뭐냐면, 어머님들이 혹시 설계를 잡을 때 시간표를 이렇게 짜실 때 이러한 흐름들이 있구나. 그러면 요 흐름을 한번 견주어 보시면서 우리 아이의 어떤 흐름을 잡아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놔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에서 좀 느끼시는 게 챕터를 챕터가 아니라 이렇게 큰 덩어리가 겨울방학 한 덩어리, 1학기 한 덩어리, 2학기 한 덩어리 이렇게 잡았잖아요. 제가 이것도 좀 이유는 있습니다. 그냥 편의상 1학기, 2학기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1년이 몇 주냐? 52주잖아요. 1년 52주에 내신 대비와 내신을 볼 때 내신 대비 3주하고 내신을 1주 잡으면 4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16주가 날아가게 됩니다. 학생들이 그리고 나서 수학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뭐 그 추석도 있고 설도 있고 뭐 이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통 제가 여행 가고 하는 건 4주로 봅니다. 그러면 20주를 빼야 됩니다. 1년 계획을 세울 때. 그럼 52주에서 20주를 빼면 32주가 나옵니다. 1년 계획은 32주를 생각하고 짜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은 커리 설계하는 거는 예전 설명회 때 너무 많이 해서 또 이제 빼는데 30주를 설계하는 방법 중에 이걸 이렇게 리니어한 30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겨울방학은 8주라고 보시면 되지만 겨울방학은 12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겨울방학 왜냐면 여러 가지를 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겨울방학을 어떤 분들은 2배로 16주를 보시는 분들이 있지만 전 12주를 봅니다. 왜냐면 여행을 가는 거랑 이렇게 계약을 하는 부분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12주에서 13주 커리를 전 잡습니다. 공부를 한다고 치면. 자, 3월부터 시작하면, 그럼 이제 겨울방학 잡혔죠? 3월부터 시작해서 커리를 보면 안 쓰셔도 돼요. 그냥 1년은 3텀이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3월부터 시작해서 7월 중순까지를 생각을 하시면 3월, 4월, 5월, 6월, 7월 그래서 5개월 가까이 4.5개월이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에서 2개월을 빼버려야 돼요. 중간 기말고사였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 2.5개월이거든요. 2.5개월을 다시 환산하면 10주입니다. 그래서 1학기 기간이 굉장히 짧게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여름방학이 3주죠. 여름방학 3주를 저는 다시 아이들이 수학에 집중하기 때문에 5주 정도의 커리로 생각을 합니다. 절대 제가 곱하기 2를 하지 않습니다. 그때에도. 그리고 나서 겨울방학이 8월 뒷부분부터 시작해서 9월, 10월, 11월 그리고 12월 초까지인데 2학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12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시간을 잘 잡아주면 좋겠지만 이때가 주로 학원 이동기이거나 뭐 여행을 가거나 뭔가를 하면서 흐지부지 되기 때문에 후반기 시간이 사실은 10주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 자, 한 챕터나 한 공부를 마칠 때 최소 10주는 필요합니다. 해보니까. 이 10주라는 의미는요. 중등으로 따지면 10주는 뭐 그냥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고등으로 보면 정석이 총 챕터가 19개거든요. 개정수원 기준으로 했을 때 개정수 2가 16개예요. 하루에 챕터 1개씩, 한 주에 챕터 1개씩 빼도요. 그래도 19주가 필요한 거잖아요. 하루에 챕터, 한 주에 챕터 2개씩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래도 10주가 필요해요. 정석을 다 마치는데. 근데 기본 문제, 유제, 연습 문제 다 풀어간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3챕터를 나간다? 진짜 쉽지가 않아요. 주 3회로 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어머님들은 1년을 생각하면 막 뭐 수원도 빼고 수투도 빼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뭐 한 4개 정도의 커리를 닮아갈 수 있지 않겠냐 생각하실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 커리는 3개
고등 기준 3개, 중등 기준 3.5개 정도 잡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시간을 잡으실 수 있죠. 그럼 이제 혼자서 집에 가셔서 계산해 보시면 돼요. 우리 애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고 중3 때 언제까지 이렇게 시간이 있고 보통의 경우 1년을 3텀 혹은 빡빡하게 잡으면 3.5 아니면 4텀이라고 했을 때 뭐 기본 넣고 심화 넣고 뭐 이렇게 넣어보시는 거예요.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짜보시면 대략적으로 아 이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 근데 이 타이밍에 뭐 하고 이 타이밍에 뭐 하지. 경시의 경우 한 번 있어야 되고 중학교 2학년 때나 예비 중학교 2학년 올라갈 때의 시점에 학생들이 대부분 토플 점수 내느라고 정신이 없거든요. 빨리 한다고 또 이때 뭐 하고 근데 이때 또 공인 점수가 2년 안 나오잖아요. 이때 또 해요. 또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드리는 시간들이나 아니면 중학교 3학년 때 올라가서 5월달 말에 KMO 보고 6월달에 민사수경 보고 7월달에 민사고 토론대회 나가고 그리고 8월달에 여러 가지 그 학생부 관련해서 나머지 커멘트들 정리하려고 해도 보면 3월달 금방 지나가요. 3학년도.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게 이런 얘기 하니까 너무 많다 할 게 많다 이런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짜시라고 욕심을 내서 막 1년에 4텀, 5텀을 잡고 이만큼을 가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시기보다 정말로 학생의 진도를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하나고 간 박영훈 학생 제가 저희 학원에서 저희가 가르쳤는데 미적분 원까지밖에 못 해줬어요. 진짜. 근데 다른 학원 가서 지금 탑반에 들어갔어요. 저는 이제 놔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넌 하산해라. 이제 가라. 왜냐면 난 예비고일을 맡고 싶지가 않다. 어머님이랑도 얘기를 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냥 그 대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공부했냐 1등급 다 풀고 블랙라벨 다 풀고 실력 정석 다 풀고 개정 수원튼 다 했어요. 그 시간에. 그리고 강남권 기출문제 절반 풀었어요. 근데 그거 다 언제 했냐? 다 중3 때 했어요. 얘가 저희 학원에 올 때 언제 시점이었냐? 수상 마치고 작년 7월 달에 우리한테 왔어요. 그래서 수하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수하를 제가 작년 7월 달부터 가르쳐서 언제까지 가르쳤냐면 12월 말까지 가르쳤어요. 처음에 어머님도 걱정하셨죠. 수하를 이렇게 오랫동안 할 게 지금 많은데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얘는 수상부터 수상수하의 2단계를 지금 못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좀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야 미적분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민수경 가시죠. 민수경 가면 또 진도 멈추는데요. 네, 그래도 가세요. 하시는 게 필요해요. 지금 상황에서 얘가 하나고나 만약에 특목고 로드맵을 따라갈 거면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대신 중등이나 아니면 고등 수일리까지에서는 2단계는 다 잡아놓을 겁니다. 어머님도 그거에 대해서 오케이 하시면 가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걔한테 얘기했죠. 내가 K5 준비 못 해주나 K5는 봐라. 중3인데. 중3이 K5 점수 아무런 필요 없거든요. 봐라. 왜요 선생님? 저 지난번에 무슨 학원 다니면서 K5 공부했다가 20점이 안 나와가지고 100점 만점이죠. 네. 그래서 절망했는데 저 이번에 못해요. 근데 일단 봐라. 오히려 그때 경시반에 있었을 때보다 점수가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 47점 장여사. K5 공부 하나도 안 했어요. 제가 따로 불러서 얘기했죠. 이번에 한번 공부하면서 봤지. 풀리는 게 있든? 네. 너 어디가 안 풀리든 기하랑 뭐랑 거긴 경시 이론을 공부를 따로 해야 되니까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고등학교 올라가서 성대 경신 꼭 봐라. 그리고 지금 커리를 잡을 때 6월달까지 민사수경 이렇게 잡아줄 거니까 거기까지 하고 그때부터는 다시 내신과 선행으로 돌아간다. 거기부터 간다. 오케이. 뭐 이런 얘기는 다 합니다. 다른 학원 선생님들도. 중요한 건 뭐냐면 선생님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이게 이렇게 가는 게 맞다라고 동의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맞게 커리를 잡는 거예요. 저는 어느 커리가 더 진리다라고 얘기는 못하겠어요. 솔직하게. 그렇지만 어머님들 어떤 사람에게 얘기해도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실 거고 모든 선생님도 이건 동의해요. 동의하는데 다만
여기에서 포션을 얼마만큼의 비율로 해야 되냐에 따라서 선생님이나 학원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병실을 이만큼으로 잡아야 된다고 하는 학원들이 있을 수 있고 선행을 이만큼으로 잡아야 되는 선생님이 있는 거지. 어머님들이 혹시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혹은 한 가지만 잡으셨다면 이제 조금 더 영역을 넓혀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학교 고등수학 설계에 대한 두 가지 얘기만 하겠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채우는 게 중요하니까 중등은 어머님들께 제가 간략하게 얘기하는데 1대 1대 1의 설계를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7가나 8가나 9가나가 있으면 많은 어머님들이 2달에 맞췄으니까 얘도 2달, 얘도 2달 이렇게 계산하시거든요.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8가나 9가나로 넘어오면서 그 앞부분에 대한 영역을 포함시켜서 공부를 해가는 거기 때문에 많아요. 두 번째, 배우는 양 자체가 달라요. 가장 간단한 예를 들어드릴까요? 7가나에서 나오는 어떤 문제집이 있어요. 센수하기는 뭐든 잘 보세요. 8가나에 나와 있는 문제집이 있어요. 8가나 문제가 200개에서 300개 더 많아요. 항상. 왜 그렇습니까? 단원만 비교해도 아는데 이번에 집합이랑 이런 거 다 덜어내면서 1학년 수학은 대단원 자체가 3개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3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2학년 수학 자체는 5개의 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유리수와 소수, 근사값이 나갔다 손 치더라도 시계계산, 방정식, 부등식, 1차 함수 5개예요. 내용 자체가 많습니다. 중학교 3학년에 올라오면 예를 들어서 2차 함수를 공부한다고 그러면 2차 함수 공부할 때 필요한 지식이 2차 식에 대한 기본 지식, 그리고 1차 함수로 명명될 수 있는 함수의 개통성, 그리고 2차 방정식의 이론을 다 같이 알고 있어야 함수 문제의 응용을 풀기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다 앞에 거를 끌어당기면서 가잖아요. 1대 1대 1이 안 되고 저는 추천하기를 2대 3대 4를 추천하는데 현실적으로 1대 1대 0.5인 경우나 혹은 3대 3대 2인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게 하면서 조금씩 미뤄지는 거예요. 늘어지는데 이 타이밍이 됐을 때 어머님들이 생각한 고등수학 시작의 데드라인이 있거든요. 그 데드라인을 맞추려고 하면은요 얘 때를 오히려 듀얼로 나가는 상황이 나와요. 그래서 1대 1대 0.5라는 상황이 돼요. 2대 3대 4도 아니고 1대 1대 1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머님들이 한 번 참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참기가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왜냐면 이 타이밍을 한 번 놓치면 다음번 텀에 들어가야 되니까 쉽지 않다고 여기시는데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께 얘기 드리는 게 이거를 생각하시고 집에 가셔서 표를 만드시고 짜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딱 한 턴밖에 차이 안 나는 거 보실 거예요. 고등수학 시작 시점에 너무 목매이시지 말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중등에 있어서는 이거랑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대수와 기하에 대한 영역별 구분을 달리 가져가시라는 얘기는 꼭 드릴게요. 자, 이거 뭐냐? 어머님들 이렇게 해볼게요. 대수 영역은 워낙 개통성이 강하기 때문에 7가와 8가 9가를 쭉 당겨서 공부할 수 있게 돼 있죠. 그래서 오히려 개통수학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빨리 선행을 뽑는 것도 이렇게 성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학년 때 함수를 배우니까 2학년 때 1차 함수, 3학년 때 2차 함수 이렇게 공부한다든가 1학년 때 정수와 유리수를 배우고 2학년 때 유리수 중에서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배우고 그렇죠? 소수를 배우는 거죠. 3학년 때 실수까지 확장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딱 쭉쭉 타고 올라오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랑 똑같습니다. 제가 어머님들께 꼭 얘기를 드린 게 공부는 드라마와 같은 게 맨날 토요일 일요일 날 하는 주말 연속극을 기다리시면서 회상하면서 보는 게 훨씬 더 기억에 남지 1편부터 12편까지를 연달아서 IPTV로 보시면 재미는 있는데 보시고 나면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죠. 비슷합니다. 대수랑 기하 얘기를 하다가 제가 약간 격기를 했는데 대수는 개통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기하는 주제별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요.
1차 삼각형, 2차 삼각형, 3차 삼각형 뭐 이렇게 해놓으면 아주 좋잖아요. 근데 1학년 때는 도형의 기본을 배우기 위해서 기본 도형과 평면 도형, 입체 도형으로 구분을 나눴습니다. 모든 도형을 그런 식으로 나눠버린 거예요. 그게 삼각형이든 사각형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평면 도형에 묶여버린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다각형 뭐 이런 식으로. 2학년 때는 뭘로 바라보게 되냐면 평면 도형 중에서 삼각형을 그리고 사각형을 그리고 도형에 있어서 다른 도형에 있어서 1학년은 이 도형과 이 도형이 명확하게 같다는 의미에서 합동을 배우고 2학년 때는 이 도형과 이 도형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비례가 다르다는 의미에서 닮음을 배우죠. 주제가 다른 거예요 지금. 닮음과 합동은 굉장히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 다른 거죠. 그리고 3학년 때 올라와서 특별히 삼각형 중에서 직각을 포함하고 있는 피타고라스에 대해서 그리고 여태까지 배우지 않았던 곡선의 영역인 원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이것으로 말미암는 2차식의 일반식을 도출해내는 삼각비에 대해서 배웁니다. 자, 그러면 괜히 아는 척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뭐가 다르냐면 중1 수학을 하다가 중2 1-1을 하다가 중2-1을 하면 자연스럽게 1-1의 내용이 자꾸 연계가 되잖아요. 그런데 1학년 2학기 때 공부를 하고 2학년 2학기 때 공부를 한다고 해서 1학년 2학기 때 게 잘 연결이 되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기하는. 기하는 얘가 안 돼요. 자, 그러면 보통의 경우 한 1학년 2학기든 2학년 2학기든 중학교 한 학기 과정을 2달을 빼면 그냥 적당하다 이렇게 보시지 뭐 2달이 막 엄청 빠르다 이렇게 안 느끼시죠? 어머님들. 네. 내신 기간 이런 거 다 빼고 나서 그냥 보시면. 근데 2달에는 8주예요. 근데 보통의 한 학기에 대단원은 4개로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기본도형, 입체도형, 통계, 기본도형, 입체도형 그리고 기본도형과 작도, 입체도형 이렇게 쭉 나갔다고 했을 때 평면도형, 입체도형 봤을 때 한 단원은 보통 언제 배우냐면 2주에 배워요. 그럼 뭐냐면 중등기하는 2주 이렇게 2주씩 배운 걸 가지고 3년 정도나 뭐 1, 2년 지났을 때 얘를 가지고 무슨 내신 대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하는 힘들어요. 그래서 기하를 하실 때는 집에서 다른 문제집 풀 때 계산력 강화시킨다고 막 문제 막 풀고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지금 중등하고 있으면 제일 좋은 건 너무 어려운 문제집 말고 기하 문제집은 1학기 때도 늘 조금씩 풀리셔야 돼요. 저희 학원에서도 기하서 수령 테스트라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의 테스트를 기하로만 보거든요. 12월 끝나고 1월부터 봐요. 지금은 내신 대비 테스트를 보는 거고. 그럼 그 기하를 왜 보냐? 기하는 예전에 우리가 진도를 나갔다 할지라도 진짜로 솔직한 마음에서 저희 학원이 이제 한 챕터를 보통 2주나 3주에 마치거든요. 그러면 딱 내가 6번 내지 7번 가르친 걸 가지고 애들이 1년, 2년 기억하기를 바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중에 뭐 가끔씩 가다가 한두 문제 전범위 테스트에 나올 수는 있죠. 하지만 그걸로 사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A급 수학이나 이런 거가 아니어도 좋아요. 센 수학에서 B스텝 정도여도 돼요. 그리고 센 수학처럼 두꺼운 문제집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학생들이 기하를 친숙하게 그리고 딱 봤을 때 이거 닮은 문제잖아 라고 처음 배웠을 때 익숙하게 느꼈을 정도로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체크해 주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중등은 이렇게 시간적 비율은 가시고 대수나 기하에서 대수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개통성 확보하니까 상관없는데 기하 부분은 별도의 문제집을 하거나 아이들이 꾸준하게 기하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해드려요. 고등으로 넘어옵니다. 고등은 제가 거기에 여러 가지를 많이 써놨지만 고등에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고등 공부는 2단계 학습을 할 수밖에 없다. 중등처럼 이것이 한 번에 맞춰지거나 쭉쭉 당기면서 2번만 볼 수 있는 관계가 아니야. 그리고 이 2단계 학습을 굳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한 단계를 마치는 데에도 많은 시간들이 요구되더라 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단계 완료를 제대로 하는 거와 2단계 완료를 제대로 하는 거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눠야지 예를 들어서 3번 보고 4번 보고 5번 보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처음에 1단계를 배울 때는 정말로 개념을
재구조화할 수 있도록 공부하고 2단계 공부를 할 때에는 그냥 문제집을 한 번 이렇게 리뷰했다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집중적으로 2개 내지 3개의 심화 문제집을 한꺼번에 풀어서 학생들이 그거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된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요. 이렇게 나가는 학원들이 많이 없던데요. 네, 맞습니다. 맞고요. 여기 부분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1단계, 2단계로 볼 때 예를 들어서 실력 정석을 공부하고 애들이 블랙라벨을 공부하고 1등급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일품 공부하고 특작 공부하고 이렇게 치잖아요. 실제 에너지가 어떻게 사용되냐면 5대 2대 1대 1대 1 이 정도로 사용돼요. 뭐냐면 처음에 심화를 돌아갈 때가 제일 힘들어요. 학생들이. 그리고 점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면 학원에서나 저희 학원이든 다른 학원이든 이렇게 정도 수강을 하는 거지. 여기는 어디 하냐면 그냥 저희도 학생들 보고 시간이 있으니까 이 부분 문제집은 네가 그냥 풀어야 돼. 여기까지는 스스로 해야 되는 습의 시간이야. 라고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학생들 스스로. 근데 이렇게 만약에 하려면 자기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죠. 방학 때든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부모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2단계 학습 얘기하고 싶었던 거고, 두 번째는 장벽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제가 아까 설명하면서 자연스럽게 드렸죠.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해요?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하는 게 좋다. 경시의 시점에 있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경시를 가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이라기보다 현상적으로 볼 때 첫 번째는 중등수학을 마무리하고 경시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즉 경시와 고등을 동시에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죠. 두 번째는 고등수학 수 1, 2를 마치고 경시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후자 쪽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더 맞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는 선생님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시간 설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르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왜 개정 수원 2 마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냐면 아까 얘기 드렸듯이 계통성의 논리로 볼 때 고등수학의 1, 2를 예전에는 공동수학이라 불렀고 부모님들 세대에는 일반 수학이라 불렀잖아요. 왜 그렇게 불렀냐면 그동안에 배웠던 것에 총체가 되고 그리고 나서 더 이상의 확대가 안 돼요.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유리수, 무리수, 실수, 복소수까지 배우고 나서 미적분을 들어가든지 뭘 해도 이 복소수 체계 범위 안에 넘어가지 않죠. 그렇죠? 다항함수와 유리, 무리 함수까지 다 배웠으니까 이 더 이상의 함수를 배우지 않습니다. 그러면 미적분으로 넘어가면 그거는 단순히 이 다항함수나 아니면 다른 함수들의 미적분으로 넘어간 거지 새로운 함수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수학 1, 2 정도까지를 잘 해놓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얘기 드립니다. 자, 이제 다시 로드맵으로 오겠습니다. 세 번째 로드맵과 관련해서는 제가 어머님들에게 얘기를 드리기를 전반적으로 1년에 3개 내지 4텀을 생각을 하셔라. 그리고 이 한 텀은 보통 짧으면 10주이지만 10에서 14주 정도가 한 텀으로 잡게 된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 설계를 할 때 그렇게 합니다.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진도가 빠른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려하십시오. 저희 학원은 보통 한 챕터를 정석 기준으로 할 때 2차씩, 그러니까 이틀 정도 오면 한 챕터를 끝내게 됩니다. 그러면 고등수학 같은 경우에 고등수학일이 챕터가 19개라고 했잖아요. 여기를 2번 해야 되니까 38차시가 필요하죠. 38차시를 3으로 나누면 13주가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주 2회로 하면 더 열심히 하는 빠르게 하는 학원들은 막 10주 완성, 8주 완성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솔직히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는 못 가르치겠어요. 왜냐면 이것과 그 선생님들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는 에너지를 이렇게 쓰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제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를 뭘로 가지고 가냐에 따라 달라요. 근데 예를 들어서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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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면 처음에 빨리 빼는 것이 훨씬 더 맞는 거죠. 그런 설계가 맞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러니까 저희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게다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5번 정도 전범위 테스트를 봅니다. 전범위 테스트를 보면 그 한 주 동안 진도를 안 나갑니다. 수업이 3번 있는데 하루는 시험 치고요. 하루는 시험만 칩니다. 중등대수, 중등기하, 고등선행 가봅니다.
전 범위를 다 봅니다. 60문항 정도 봅니다. 학생들. 그날 하루는 시험만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그 중에서 학생들에 대해서 피드백만 합니다. 그리고 상담을 합니다. 학생 상담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학생들 스스로가 내가 어디가 취약한지에 대한 관점이 있어요. 아이가 모르면 그 다음번에 이걸 조정할 염두를 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은 진도를 그냥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펑크한 게 너무 많아서 한 번 정도 더 수업을 해야 되겠다고 여겨서 또 한 번의 피드백을 하는 겁니다. 사실 한 주를 뺀다고 하면 엄청나게 빼는 것처럼 되지만 수업은 딸랑 3번인 거예요. 시험 한 번 보고 2번 정도 이렇게 하고. 근데 시험을 왜 수업을 빼면서까지 하냐면 집에서 풀어오라고 하면 절대 이게 안 돼요. 아이들 파악이 안 돼요. 또 하나는 딱 모아놓고 정시에 시험을 시작해서 아이들이 정말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만듭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어떻게 해요? 5번 시험 보면 5주가 또 진도를 들어가요. 잡는 거예요. 홀딩하는 거랑 똑같아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수없이 타협을 해야 되나? 이거는 좀 이렇게 해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개념 노트 굳이 쓰지 말고 학생들이 그냥 빠르게 풀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맞지 않을까? 프리노트, 기본 문제, 유제, 연습 문제 싹 다 풀게 하지 말고 셀렉팅해서 공부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지만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느끼는 게 오히려 대치동이기 때문에 천천히 가는 게 맞다. 왜냐? 제가 저희 학원이 송파에 본원이 있고 다른 선생님들이 일산에도 있고 목동에도 다 있지만 대치동은 더 천천히 가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고등 수학 시작 시점은 확실히 대치동이 빠르거든요. 근데 고등 수학 시작 시점에 학생들의 역량은 다른 데가 더 나아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시작 시점은 빨리 왔는데 뭐 소위 말해서 중등 기본만 해놓고 고등 수학 2를 시작하는 애들, 예를 들면 혹은 내신이나 이런 부분에까지 7가나를 좀 본 적이 있는 상태에서 고등 수학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너무 빨리 초등학교 때 막 고등 수학을 시작하니까 이 동네에서 나오는 내신의 정도의 강도가 뭔지를 아이들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 문제집을 풀면 내가 여기 영역을 잘 소화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모르시죠. 왜냐면은 내신 성적이 나온 본 적이 없으니까 이 정도의 강도의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구나. 그냥 A급이나 어려운 문제집을 풀었으면 어느 정도로 좀 했구나. 이렇게 이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개정 수학 1, 2를 나갈 때는 천천히 나가는 것 같지만 쭉 나갑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한 그 박영훈의 반이나 뭐 이런 반을 수원은 어떻게 했냐? 수원은 챕터 하나를 하루에 뺐어요. 왜냐면 그때쯤 되니까 애들이 연습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기본 거에만 던져놓으면 애들이 다 풀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를 그렇게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무조건 다 n분의 1씩 자르는 설계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저희 학원에 등록 안 하셔도 되고 관심이 없으셔도 되지만 꼭 한 가지는 오늘의 결론으로 이제 마지막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학원이 생각하기에 고등수학을 제일 잘 가르친다고 생각해서 저희 학원의 모토를 고등수학은 원수학 이번에 했어요. 학원의 그 영역에 있어서 생물학적인 나이로 이 학생의 그 나이가 어떠냐에 따라서 초등학생이 다니는 학원이 초등생학원, 중등생학원, 고등생학원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구분이 하나가 있고요. 학원 구분법 중에. 또 하나는 무엇을 다뤄주느냐에 따라서 나눠지는 게 있어요. 저기는 내신을 주로 다뤄주는 학원, 저기는 경시를 다루는 학원.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그런 구조보다는 무슨 과정에 집중하고 있느냐가 저희 학원의 모토인 것 같아요. 저희 학원은 고등수학 개정 수일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앞에 고등수학 예비반, 그 뒤에 넥스트 반들을 배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생이라도 고등수학을 공부할 타임이 되면 우리 학원에 와라. 중학생인데 고등수학을 공부한다면 우리 학원에 와라. 고등학생인데 고등수학을 정리해야 된다면 우리 학원에 와라. 라고 저희 학원의 포지션을 잡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고등수학 1, 2, 개정수학 1, 2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개정수학 1, 2만큼은 학생들이 진도를 다른 걸 빼는 계획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 경시 혹은 넥스트 진도에 앞서서 고등수학 1, 2에 어느 정도의 심화는 맞춰놓고
다음번을 가시는 것이 저희 학원의 이득만이 때문이 아니라 그게 학생들에게 제일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걸 염두하시고 제가 여태까지 얘기한 역산의 설계 그리고 중고등 수학의 특징을 반영한 거 그리고 나머지 3년에 맞춘 로드맵을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를 주로 하게 되면 1시간 20분 정도 하는데 오늘 1시간 반 했습니다. 조금 길어져서 죄송하고요. 일단은 여기까지 항상 하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집에 가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다른 약속이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 일단은 여기에서 제가 가름을 하고 개별적인 질문은 이후에 하도록, 지금부터 남아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미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